머나먼 한국의 독자들이 나의 책을 읽어준다니 남다른 기분이다. 이 책은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쓴 것도 아니고 해변에서 기나긴 여름 오후를 보낸 후에 쓴 것도 아니다. 한창 사는 것이 우울했을 때 탄생한 책이다. 살면서 위로가 가장 간절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바닷가, 수영, 다이빙, 배에 얽힌 기억과 이미지뿐이었다. 인간이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선을 긋고 아스팔트로 덮는 세상에서 바다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은 마지막 야생지대다. 바다는 그렇게 남겨두는 편이 낫다. 지구에 바다라는 공간마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꿈과 상상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다에 얽힌 기억이 돌아오면서 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인간의 조건에 깃든 신비함을 밝힐 때 은유법을 사용하는 철학자들이 특히 바다를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처럼 철학은 바다의 신비로움으로 생명의 신비로움을 높인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이 같은 신비로움 앞에 고개를 숙인 철학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다뿐인 듯하다. 바다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지는 추론과 논쟁보다 바다 자체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담집에서 삶을 바다 여행에 비유했다. 바다 여행처럼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를 조종하는 사람과 선원, 여행 날짜, 적당한 때를 선택한다. 그런데 폭풍우가 찾아온다. 왜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까?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말이다. 이제는 또 다른 문제인 조종사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배가 침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인간의 가엾은 영혼이여, 맹목적인 마음이여,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을 어둠과 위험 속에서 소모하는 것이 삶 아닌가? 자연은 고통 없는 몸, 행복한 마음,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자연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몇 세기가 지난 후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것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모든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익사라고 표현했다. 어제 명상을 했으나 마음은 너무나 많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그 많은 의심을 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갑자기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발을 디딜 수도 헤엄을 칠 수도 없어서 물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다. 데카르트와 동시대를 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좀 더 극적으로 나왔다. 파스칼은 인간의 상태를 끝과 구원이 없는 끔찍한 무인도에 난파된 상태, 의미와 기준이 상실된 상태로 묘사했다. 인간의 맹목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침묵하는 모든 우주와 빛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치 우주의 한 구석에 방황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마치 끔찍한 무인도 안에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도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두렵다. 인간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였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에 절망하지 않는지 감탄마저 든다. 에픽테토스에서 파스칼까지 그리스에서
17세기 프랑스까지 철학은 삶을 이야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삶을 이야기하려면 철학 자체, 개념적인 언어는 포기하고 바다를 은유법으로 사용해야만 가능했던 것 같다. 우리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바다 앞에 서기를 바란다. 파도의 리듬에 맞출 때, 파도의 움직임과 빛이 보여주는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있을 때, 산다는 것과 충만함이 무엇인지 대략 보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부디 한국 독자들에게 나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로랑스 드빌레르가 프랑스 철학자 드빌레르는 파도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문한다. 이 책은 흐르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술을 가르친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저자의 생각이 바다와 연결된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펼쳐지는 책이다. 30년간 마음 전문가로 살면서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책이다. 바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블렌딩하여 메타포 가득한 칵테일 한 잔에 우리의 마음은 쉼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안 읽으면 마음의 손해를 볼 책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를 감상하며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한마디로 우아한 여유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말이다. 고독이란 바람에 휘청이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답을 줄 것이다. 우리 내면의 폭풍에 대한 은유로 바다를 보여주는 책. 프랑스 공영방송 추천사. 우리가 무엇이든 철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 프랑스 공영라디오 추천사.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우주, 지식, 가치, 마음, 언어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윤리학, 정치학, 미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유하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학은 또한 다른 학문 분야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철학은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검증되는지를 탐구하며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탐색합니다. 마음명상 가족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프랑스의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의 좋은 글을 발췌하여 마음명상에서 철학적, 영성적, 감성적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그간의 독서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명상에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에게 2023년 마지막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마음명상은 제작자가 읽은 책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 글귀를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